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원래 일주일 전, 한 2주일 전부터도 저희는 뭐 한 달치씩 날씨 봐가면서 엄청 걱정했었는데 날씨는 좋아가지고 추울 줄 알았는데 춥지도 않고 좋은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올해가 23년인데 24년 내년 시험 대비 소방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진행하게 된 모두소 정태성 소방학원 원장 김영선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순서는요. 1번 2024년 소방공무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사실상 여러분들 3월부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마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근데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제도도 한번 알아보고 2024년 내년 시험 어떻게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고요. 23년 저번 주에 시험을 봤었죠. 3월 18일 시험 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왜 모두소 정태성 소방학원이냐, 왜 우리 학원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태현 선생님, 한소 선생님 모셔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소만의 관리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해 드리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 상품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경품 추첨 50% 할인 쿠폰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종료 후에는 교수님들과 1대1 심층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에 아마 물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 입문서, 그리고 몰입노트, 그리고 설문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데스크에서 스타벅스 쿠폰을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24년 소방공무원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냥 파악만 해볼게요. 일반 공채가 대부분일 것 같고, 구조 특채 있으신가요? 구조 한 분 계시고, 9급 한 분 계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공채신 건가요? 네. 그러면 공채, 구조, 9급 위주로 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채 같은 경우는 실상 나이만 딱 걸린다라고 하면은 크게 응시에 대해서 제한되는 것들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채 구조 9급이 나뉘는 건데,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것 같고, 일반 경채 의무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군생활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서에서 군생활을 대체한다 하시는 분들이 따로 보실 수 있는 경채인 거고, 소방학과 경채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만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중에서도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학과 경채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필기, 체력, 면접 순서가 75, 15, 10 이렇게 해서 거의 필기의 비중이 워낙 높았고 필기 성적 순대로 운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됐을 건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죠. 필기, 체력, 면접이 50, 25, 20 그렇게 돼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자가 그냥 그 등수 그대로 최종 합격이 되는 경우가 다였어요. 바뀌어봤자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가 조금 바뀌는 정도지, 사실 체력이랑 면접 비중이 합쳐봤자 25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죠. 필기에서 내가 1.3배수라든가 이렇게 합격을 했다, 작년 같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랑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0.5배수 이내면은 모르겠지만 0.7, 0.8배수로 합격을 했다 하면은 또 체력이랑 면접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또 제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랑 면접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면접은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체력은 내년부터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목인데요. 과목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한국사회, 행정법, 학개론, 법규. 그 전년도에는 행정법 대신에 국어가 있었고 선택 과목들이 있었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과목은 5개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3개가 된 거죠. 그래서 검정제, 영어, 한국사는 이제 검정제로 빠져나왔는데, 영어, 한국사의 기준 점수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제 3과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에 대해서 싸움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한국사 검정제는 그대로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직렬에 따라서 일반 분야, 구조는 일반 분야로 들어가고요. 1번 분야 9급 화학 정보통신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이제 관계법규가 생기고 아니면은 이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경채는 직렬에 따라서 응시 과목이 조금씩 달라진다. 검정제 과목인데요. 검정제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영어 중에서도 색깔 하나를 다르게 해놨는데 어느 학원을 가든 그리고 누구에게 묻던 아마 GTLP를 얘기할 거예요. 영어는. 그리고 이제 43점이라는 기준 점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43점을 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단일로 가는 거고 3급. 그래서 유연수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을 했을 경우에 3년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입니다. 근데 뭐 등록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년, 4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시험인데 일단 기존이라고 써놨어요. 기존.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이 6종목을 가지고 60점 만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글씨만 보더라도 어떤 시험이겠구나 라는 예측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볼게요. 변경 아닙니다. 원래 작년 말에 이게 발표가 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은 여기 바로 앞에 공무원 체력학원이 있는데 저희가 제휴 맺어놨는데 거기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안은 나왔는데 확정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버피 테스트 뭔지 아세요 혹시? 네. 호스 뭐 다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은 뭔가 헬스장에서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체력학원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놔서 7월부터 우리 모두소 수강생들로만 구성이 된 반으로 내 타임을 빼놨어요. 말을 해놨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 같이 그냥 또 체력학원을 가서 체력을 하면서도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서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추후에 안내를 드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끼리 반을 편성을 해서 월, 목, 뭐 화금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그렇게 해서 체력은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났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바뀌었어요 좀. 근데 사실상 뜯어보면은 또 조금은 그대로 가는 것들도 있구나, 명칭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원래 소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방직이었죠. 이제 국가직은 됐는데 면접 시험은 이제 지자체별로 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도 달랐고요. 면접은.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문항이 다르고 시험 날짜도 다 달랐어요. 근데 인적성 검사라는 이름을 그냥 소방공무원 종합 적성검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통합 한개소에서 일시에 진행이 돼요. 근데 뜯어보면 인성검사 30분, 적성검사 80분.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예요. 근데 그 문항에 대해서 좀 더 소방에 어울리는, 좀 더 소방에 적합한 문항들로 꾸릴 거고 한 번에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면접은 이제 조금 틀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토론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이죠. 집단 면접이 이게 조금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많이 들어갈 때 이제 9명씩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사회를 보게 하고 뭐 4대4로 찬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1분 정도 얘기를 하고 어떤 학생은 또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남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읊어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율이 10%일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25%라는 거를 면접으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발표 면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주제를 줘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3분 동안 발표를 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3분 발표한 거에 대해서 7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인성면접 15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좀 더 타이트해지고 준비할 게 많아졌다. 그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인데요. 이제 경체분들은 해당은 없는 건데 공채분들은 보시면 이제 글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딱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5점이 들어가는데 5%가 사실상 작년 5과목 그 전년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5점 만점을 채우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4점까지 여성분들은 이제 4점도 있고 5점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을 대비하면서부터 확 바뀌었어요. 차라리 5점 만점이 아닌 친구들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5점은 무조건적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커말 컴퓨터 활용 능력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겪어보니까요, 커말 1급보다는요 실용 글쓰기 쪽으로 더 3점을 챙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실용 글쓰기 하나 3점 체크해 놓고 나머지 대형 커말 2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GTF, 아까 검정제에서 몇 점이었죠 기준이? 네, 입모양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43점이었는데 여기서 5점만 더해서 48점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등록하시면은 이 검정제 가산점 교재들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공해 드릴 거고, 소방공무원 시험 올해 시험 일정이었는데요. 일단 저번 주 3월 18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2주 전에 봤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4월 14일 약 한 달 있다가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자체별로 지방마다 날짜가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 이 기간 안에 체력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성검사 5월 16일에 일괄, 아까 말씀드렸죠, 한개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이 날짜에 이제 가시게 되면 사전조사서도 작성을 하실 거예요.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항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은 그 자료랑 이 종합적성검사 결과지가 면접관한테 가요. 그러니까 여기 0%라고 되어 있는데 점수가 0%라는 거는 맞는데 실상은 그 자료들이 면접에서 방향성이 좀 좌지우지 될 거기 때문에 또 허투루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면접은 5월 23일, 26일 이 사이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23년 대비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4월 말부터 해서 5월 이 딱 시험 전주까지 해서 딱 4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면접까지도 저희가 다 책임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학원에서는 사실 필기가 더 주된 목적이기는 한데, 필기 합격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필기, 체력, 면접 이렇게 다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첫 주제가 뭐였죠? 24년 대비를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의 기조가 조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공부 스타트하는 시점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5과목 보던 게 3과목이 돼서 조금은 늦게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2달 정도는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요, 저희가 5, 6월 달에 웬만하면 검정제랑 가산점을 다 채워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더러 그때 못 따요. 11월에 저희가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날짜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는 검정 가산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필기도 올해 시험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네, 누군가는 보셨을 거고 누군가는 안 보셨을 건데, 올해 시험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건데, 그러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커트라인의 편차가 좁아지면은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가산점이 없이는 최종 합격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산점 준비도 하셔야 되지, 체력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전혀 낯선 항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체력도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내년도 합격, 이렇게 시험 제도가 많이 바뀌는 해에는요 무조건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이따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또 강조하시겠지만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지금 경쟁률 보시면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선발 인원이 줄었어요. 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사실 준 거에 비하면 또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14, 15 뭐 요 정도 되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발 인원이 지금 5이죠 경기가. 근데 여기서 딱 5명만 늘려주면요 경쟁률은 15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워낙 선발 인원 자체의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늘어날 뿐인 거지, 넓어질 뿐인 거지, 조금만 늘어나면은 경쟁률은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응시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 이제 모두소 선택의 이유인데요. 저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이죠. 교수님들이에요. 우리 학개론 법규 정태현 선생님, 그리고 행정법의 한수원 선생님 두 분이 워낙 잘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두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될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순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방관계법규 정태현 선생님 모셔서 학개론이랑 관계법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도 한번 들다보고 이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성입니다. 무슨 말을 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막 안 하고 와가지고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왔을 때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이제 시험 과목이 3과목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늦게 준비했다고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늦게 준비했는데 합격하신 분도 분명히 있고, 일찍 준비했는데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률 게임이죠. 일찍 준비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과 그다음에 좀 천천히 준비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따졌을 때 일찍 준비한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소방학개론이나 관계법규는 여러분들이 소방학과라든가 그런 특정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공채는 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과목들이 다 거의 대부분 행정법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냥 소방공무원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특히 공부하는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생소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 효율을 가지길 원해요. 가장 작게 공부해서 가장 빠르게 합격하길 원하는 게 수험생의 목표인데,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봐요. 이게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맹점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제도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계속 제도가 변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면접이 처음 바뀌는 거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체력이 바뀔 것이고,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이 시험은 계속 제도가 바뀔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 변함도 생길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가장 오류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과목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좋다. 수업이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소방학개론 과목하고 관계법규 과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학개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조금 많이 하라고 말을 많이 해요. 안 외워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데 이게 나중에 이해할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많이 하라고 이 과목에서는 조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요. 관계법규라는 과목은 아주 냉정한 과목입니다. 관계법규라는 과목은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법 조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포인트를 주는 건 딱 한 개예요. 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시험에 어떠한 조문들이 더 잘 나오는지 우선순위를 끊어주는 것들이 관계법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훨씬 더 큰 게 관계법규 과목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학개론 과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죠. 학개론 같은 경우 이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은 있는데 기본 강의를 1회독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1회독이 완공되면 보통 2, 3회독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 들어서 그 내용을 안다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2번 듣는데, 관계법규 같은 과목은 딱 한 번만 들어. 친구들이 딱 한 번만 들어. 근데 한 번만 들어도 상관없는데 특징이 뭐냐면
학교로는 아까 말했죠. 뭔가 이해하는 과목처럼 보여. 이해하는 과목처럼 보여서 애들이 엄청 열심히 봐. 엄청 열심히 봐서 기본적으로 한 학교론이 90점이 나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 관계복귀 과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휘발성이 굉장히 커. 아까 조문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 배웠다가 내일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과목이 관계복귀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해도 된다. 행정법이나 학계로는 조금 이해하거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돌려보고 책을 여러 번 보거든. 근데 관계복귀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야. 숫자가 7이래. 그럼 7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된대. 그걸 끝이거든. 근데 이걸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야. 이게 인강을 따졌을 때 학생들이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행정법하고 학계론이고 인강 출신들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관계복귀 과목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몫을 많이 남겼을 때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과목들이. 그리고 아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 올해 관계복귀 같은 거 같은 보면 이제 중요한 조문도 출제가 되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출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지엽적인 조문도 보통 출제가 기본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 엄청 많이 봐야 돼. 지겹거든. 오늘 봤는데 내일 잊어버릴 걸 알면서도 또 봐야 되거든. 근데 실강에 왔을 때 가장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오르는 과목이 사실은 관계복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강에서는 계속 시험을 치거든. 인강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매일 시험을 치고 그래서 등수를 매일 밴드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을 못 치면 약간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사리도 많이 줍니다. 이래 합격하겠나? 밥 벌어 먹고 살겠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강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제력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우리 학원에 이제 작년에 39, 40 정도 되신 분도 계셨고 20대, 20살부터 보통 스펙트럼이 좀 넓게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조금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시킬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라는 인재상은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시스템 왜 이러냐? 그런 거를 좀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점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복교 같은 것들을 이제 가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막 내일 까먹을 건데 또 시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면 구구단 암기하듯이 어느 순간 그냥 툭 치면 다 숫자가 다 나올 정도로 암기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강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굉장히 지금 처음 시작하면 엄청 빡세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 빡세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회독수를 계속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꾸 여러분들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자꾸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대답에 인강에 그대로 나와요. 누구 왜 대답 못하니 이런 것들이 물론 인강생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기억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 과거보다 소방공무원은 붙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뽑는 수도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과목도 조금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예전보다 친구들이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됐다는 거야. 3과목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학계로는 조금 올해가 작년보다 쉬웠거든요. 평평에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시험은 아무도 모른다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재시생이나 최불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은 내 친구가 소방공무원이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때 얘기거든. 이 시험은 알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재작년에 소방학기는 그렇게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거보다 올해가 이만큼 쉬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자 출원이 이만큼 줄어들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이건 청장님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방이 별로 힘이 없다 표현은 좀 그렇네요. 아무튼 굉장히 가변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토달지 않고 그냥 이런 방향성에 이끌어주는 것에 의해서 조금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선입견이 없이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희 이제 실강에는 조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뭐 제가 뭐 다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분명히 여기 초시생이 아닌 재시생분들도 있을 거야.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갖고 뭐 자기가 1년 정도 되고 재시생이야. 근데 늘 얘기해요.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과목 1년 더 한다고 점수 더 오르지 않습니다. 뭐 이 과목 1년 더 한다고 점수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재시정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인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 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처음 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들으라는 거 듣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해하라는 거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라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큰 확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그런 친구들이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친구들이 저희 모두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시험이 세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어차피 한두 문제 차이로 지금 75문제 중에서 9개를 틀렸는데 합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학생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봐요. 사소한 거죠. 근데 그 사소함은 평상시 마음가짐에서 보통 나온다고 봐요. 평상시에 계속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은 시험장에 가서도 최선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냥 너무 숨고르기 계속하고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점수도 잘 나와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친구는 물론 그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그대로 조금 주어지는 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저희 모두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가산점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최종 합격하는 데 필요한 면접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조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정대 선생님이 뭐 학개론 간격학교 관련된 내용 말씀 주셨고 한 선생님도 이 부분 아마 강조하실 것 같은데 믿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님이 운영하는 커리큘럼 내에서 이 시기에 이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을 운영해 보면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하신 얘기 중에 하루 이틀 장사하냐. 네, 맞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 과정이 가장 고득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법 한수 선생님 모셔서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모두소에서 그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한수성입니다. 혹시 저를 알고 오셨겠죠, 설마? 항상 여러분들도 뭐 운동도 해봤고, 그죠? 뭐든지 뭐 공부도 시작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뭐든지 제일 힘든 게 이제 처음이 제일 힘들죠.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제 그 밥만 먹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많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첫 대면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눈빛을 보시면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 삭막합니다. 오늘 남자분들도 지금 거의 많이 오셨는데 지금 서로 서먹하고 지금 뭔가 진지한 눈빛으로 눈빛을 주고받다 보니까 저도 벌써 이제 좀 중압감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이제 시작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아예 처음이다. 나 진짜 생초다. 있어요.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를 했어도 아직 처음 공부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눈빛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그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법 우리 이제 소방시험이 이제 과목이 3개잖아요. 과목이 3개다 보니까 행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올해 시험 총평 좀 본 사람들 있어요? 올해 시험? 아무도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해설 강의 한 번도 안 보나? 아무도 없어? 설마? 올해 아마 그 소방 행정법 시험 총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어떤 선생님이든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도대체? 라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좀 높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운동도 하고 뭐 나는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방 시험은 좀 만만하게 나오겠지. 몇 년 전엔 그랬죠. 행정법 선택 과목으로 나올 때는 좀 만만하게 나왔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실강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소방 시험만큼
행정법 문제 짧게 딱 간략하게 나오는 데가 어딨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직에 비해서도 문제 지문 자체가 길이가 되게 짧았단 말이야. 상당히 짧았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지문도 길어. 문제도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번에 그 해설 강의 찍기 전에 해설지를 저 이제 당일날 써요. 해설지를 쓰고 이제 총평을 올리는데 와,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당연히 뭐 공무원 이거 뭐 하면서 뭐 해설지를 한두 번 써봤겠어. 저는 이제 1년에 뭐 몇 개 쓰지? 정확하게 세줄 못 하겠네. 1년에 한 7, 6개 쓸 거란 말이야, 해설지를. 시험이 이제 1년에 여러 번 있으니까. 와, 근데 7급 시험보다도 문제가 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행정법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럼 앞으로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순서를 좀 달라가지고 그냥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앞으로 좀 쉬워질 것이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소방 이 공무원 구급 공채 뽑는 인원들이 적죠. 지금 TO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거기다가 과목은 3개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적게 뽑는데 과목은 적어. 근데 문제를 쉽게 내. 그럼 이거 필기 보고 어떻게 이 공무원 합격생을 어떻게 가리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지켜본 사람들, 아니면 좀 이렇게 정보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행정법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성적이 오르더라. 대부분 그래요. 하다 보면은 성적이 좀 오르는 과목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오늘 입학을 했어. 1학년 1반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학급 인원이 총 한 20-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인원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식을 잘 안 낳다 보니까, 아기를 잘 안 낳다 보니까. 근데 저희 때는 한 40-50명 됐단 말이야. 40-50명 되는 친구들 딱 보자마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돌리죠. 네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한수성이야. 서로 이제 인사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봐요. 한두 명 얘기 나눌 때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름 다 기억나. 근데 이제 40-50명 얘기 이름 다 들어보면 그 사람 이름들이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왜? 군대도 그러지. 군대 가면은 우리 이제 막 그 선임 이름부터 다 외워야 되잖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외워져요 그거? 난 그거 가혹행위라고 생각했거든. 일주일 만에 막 외워야 돼. 한 며칠 만에 외워야 돼. 그럼 막 적어놓고 막 막 외우는데 딱 경례하자마자 이름 생각이 안 나. 근데 누구였지? 어쨌든 선임은 맞지. 딱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다 보면은 성적은 분명히 오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과목이야. 반 친구 이름도 그렇잖아. 서로 이제 얘기 한번 나눠보고 여러 가지 추억을 쌓고 한번 싸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한번 갔다 와. 그 친구 이름을 까먹나?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3 졸업할 때도 그렇지 않아? 내가 설마 이 친구 이름을 까먹겠어? 이 친구 이름들 까먹겠어?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까먹는 친구들도 생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요. 자기도 자신이 있지. 절대 까먹을 자신이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친구들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게 행정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부분 상향평준화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제 소개부터. 올해 많이 찍었습니다. 저희 혹시 그 카페 가입하신 분 있어요? 가입 좀 해줘요. 카페. 가입 좀 해가지고 좀 들어가서 좀 올해 수기들도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뭐 제가 좀 이제 오바해서 좀 난리 났었죠. 그죠? 100점짜리도 많았고요. 올해 시험이 어려웠었단 말이야. 어려웠는데 실제 이게 몇 점이야? 여기는 88점이네. 하여튼 많이 나왔다. 그거부터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민망하네 이거는. 자, 시험이 어쨌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성과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모두 소수강생들을 기준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10% 정도, 상위 10% 정도는 보통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그냥 내 모의고사만 봐도 충분하다.
월간 모의고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뭐 여기 그 M으로 시작하는 학원, G로 시작하는 학원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모의고사 다 보고 와요. 다 보고 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면접으로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실제로 저희 학원 한 10% 상위 10%는 어느 학원을 가든지 항상 상위권을 유지를 해왔어요. 상위권을.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한 중간 정도 이상 하는 친구들도 거의 한 상위권 근처에서 항상 그 성적을 찍고 있었다라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저 사기꾼 아니에요. 나만 이 얘기를 할 줄 알았군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를 이제 나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까 이제 원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정태현 선생님도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행정법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땐 진짜 막막해요. 어려워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행정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익혀지는 과목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면허 있으신 분, 운전면허 다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뭐 가산점 딴다고 대형 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왜 여기 저는 이제 한문철 T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제 회전교차로예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디 갈 거냐면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요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디쯤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쯤 있죠. 여기쯤에.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동차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쯤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 사람이 기다려야 돼? 아니면 먼저 진입해서 들어가면 돼요? 1번 기다려야 된다. 이 차가 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야 이게 요 직진 차선에서 비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다려야 된다. 1번. 2번 아니다. 나 먼저 가도 된다.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자, 그럼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기다려야 된다. 1번. 아니 이거 틀려도 어차피 창피할 거 없잖아. 2번 아니다. 나 그냥 지나가도 된다. 오, 많이 하네 생각보다. 근데 지금 손 못 든 사람들은 뭐야? 운전면허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봤어요? 필기 어떻게 땄어요? 운전면허 필기 어떻게 공부했냐고. 기본서 사서 공부했어요? 기본서 사서 공부 안 하죠. 문제 가지고 외워가지고 쭉 전체적인 내용들 시험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몰라. 왜 몰라? 그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 보질 않았거든. 궁금하지가 않거든 별로. 공부라는 게 그래요 진짜로. 모르면. 정답은 2번이에요. 회전교차로는 로터리랑 다르게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알고 나니까 어때?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어요. 이런 거를 수십 개를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내용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은데 아까 반 친구 이름 외우는 것처럼 내용 하나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초점을 딱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재미없나? 질문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제 시계 색깔이 총 몇 가지일까요? 1번 2가지, 2번 3가지. 1번 2가지, 2번 3가지.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가지. 3번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다 들었어. 3번. 이거야. 정답은 미안해. 정답은 1번이에요. 시계 색깔이 총 2가지예요. 은색이랑 검은색. 여러분들이 지금 개 중에는 그냥 온라인 강의 대충 듣고 혼자서 독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냥 기본서만 주구장창 파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런 상황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독학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는다라는 건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냐? 내 시계도 봤어요. 내 옷도 봤어요. 내 바지도 봤어요. 내 얼굴 생김새도 봤고 머리카락 생김새도 봤어요. 헤어스타일이 어떤지까지 다 봤어요. 아, 저 사람 엊그저께 이발하고 왔구나.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나 공부 좀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딱 시계 색깔이 몇 가지냐 딱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3가지가 더 많았어요. 아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죠? 1번 찍은 사람보다 2번 찍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겠어? 내가 여기서 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걔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제가 이제 뭐 카페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이제 답답해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 까면서 빨리 전화해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등을 끌고도 내가 이제 어디가 딱 가려우면 거기를 긁어야 시원하잖아. 근데 이걸 다 긁는다고 시원한 게 아니거든. 공부를 그러고 있는 거야. 공부를 다 긁고 있는 거야. 그냥 나는 가운데 딱 여기만 긁어주면 되는데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 긁고 있는 거야. 그거를 1년 내내 공부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는 이제 어때? 뿌듯하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시험장 가보면 어때? 쟤네들은 어떻게 저걸 다 맞췄지? 나는 틀리고 있는 거야. 난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 심지어 이제 제가 뭐를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무 오래 하고 있나 지금? 판례 번호까지 검색을 해가지고 샅샅이 공부를 하더라고.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그걸 철저히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정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밥만 먹고 강의를 하고 밥만 먹고 행정법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년 많이 공부해봐야 한 1년 몇 달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공부 방향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은 저는 이제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정 있는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 제가 작년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드 트레이닝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 중에서도 이제 아마 제가 지문이 제일 길었었고 그다음에 각종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이제 뭐 정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녁에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을 그냥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확인을 받아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있는 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올해도 해내겠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성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카페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작년 수강생 같은 경우 작년 우리 그 모두소 수강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성과를 봤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충분히 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겠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커리큘럼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나? 너무 긴데? 잘라도 되겠죠? 열정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뭐 PT를 받고 이러면은 한두 달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걸 제가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들을 데리고 내년에 제대로 된 한번 성과물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모르더라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정 있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열정 3번을 외칠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미는 제 슬로건입니다. 열정. 그럼 여러분들도 쑥스럽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이거 따라하면 내년에 무조건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시작. 열정 하면 여러분들이 3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작. 열정. 감사합니다. 네, 경태현 선생님, 한선 선생님 열심히 해주셨는데 마지막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열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기존의 수험생들이랑 연락을 안 했고요. 차라리 합격한 친구들은 먼저 연락이 왔을 거고 필기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 이제 덜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몇몇 궁금했던 친구들은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있죠. 덜어 있어요. 몇몇 있었는데 저 열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시 1년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을까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수험 생활이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진짜 일주일 뒤에 시험을 단기간에 뭐약 먹어가면서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잠 안 오는 약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학교 앞에 독서실에서 그거는 단기간은 할 수 있는데요. 장기로 가서는 차라리 그런 게 더 독이 되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열정. 네, 그래서 그 열정을 누군가한테 얻어와야지 나 스스로 내가 힘을 낸다라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우리 모두수 선택의 이유 첫 번째였던 거고 우리의 프로그램 모두수만의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태현 선생님 강의력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컴팩트한 학습량 일단 줄여주는 것들 그리고 암기 완성이라는 건 교수님께서 아까 법규랑 예시가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드린다라는 부분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강의력 3회독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강의력이 더 좋아지려면요 교재도 좋아야 돼요. 근데 저희 그 모두소의 교재가 보면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계단 밟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계단 하나하나가 크면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계단 하나하나를 쪼개놓고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누군가가 끌어주면요 그렇게까지 체력이 많이 들잖아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단을 많이 쪼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재가 지루해질 때쯤 돼서는 또 다른 교재가 나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4월 10 다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5월에 개강을 했었어요. 5, 6월에 기초를 했었는데 정태현 선생님도 그렇고 한소원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2회독으로 쪼갰고요. 1회독을 한번 하고요. 5, 6월에 7, 8월 기본 이론 2회독을 하고 8월부터는 이제 9월부터는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 단원 동영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 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테스트 하는데요. 일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일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수업 배운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표 아직 알려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수업은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 월화수목금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오전에 복습을 전에 거에 대한 복습을 하고 12시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오픈해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아까 정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사리를 주기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숙제도 내줘요. 뭐 몇 번 다시 써와라. 틀린 문제에 대해서 2번씩 써라, 3번씩 써라 깜지를 해오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야간에 그 일정 점수 이하가 되신 분들 플러스 또 본인이 희망하면 점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나는 요행으로 좀 된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보강도 진행을 합니다. 보충학습도. 그리고요 월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4월 기초이론, 5, 6월 기본이론 1회독 때는 사실 월간 모의고사의 의미가 크지는 않고요. 7월부터는 해서 월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시험이라고 하면은 8회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라고 하면은 9회 정도의 시험이 월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야간에 하는 모습이거든요. 한수원 선생님께서 수업 끝나놓고 저녁 먹고 와서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일단 선생님들이 야간 보충 수업도 조금씩 해주시고요. 단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진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정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개별 상담 카드는 다 제작이 되고요. 저희는 사진까지 집어넣거든요. 얼굴 외우게 하기 위해서 개별 상담 카드 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고충이라든가 성적이 주가 되겠지만은 사실상 수험 생활을 해보면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그 외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게 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엄격할 거예요. 교수님들이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소에 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데 엄격한 생활관리가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몰입다스실이 따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출석 체크는 해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되고 저녁 10시까지도 계셔야 돼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는 체력학원은 다니시기 때문에 체력학원 가시는 시간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다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통제는 여러분들 시험 몇 분 보시죠? 네, 75분. 그래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75분 자습, 15분 휴식으로 해서 뭐 학교처럼 종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그 자습 시간 내에는 이동이 통제가 되고요. 만약에 뭐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에 대한 뭐 분위기는 무조건적으로 잡아 나가는 거고, 자습실로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은 제출하고 들어가시는 거고, 수업은 이제 태블릿이랑 노트북으로 들으시겠지만 또 그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고 다른 걸 하다가 걸리면은 이제 벌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정 점수의 벌점이 넘어가면은 자습실 사용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 관리는 저도 그렇지만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음이 난다거나 뭐 조금씩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신은 있어요. 네. 자신은 있어서 믿고만 따라와 주시면은, 그리고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서 계시면 저희가 또 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